오늘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다양한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복 70주년 기획 항일의 흔적. 오늘은 일본 경찰에 5번이나 잡혀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항일 의지를 꺾지 않았던 몽제 이원식을 재조명합니다. 정부가 원전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교 예정인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의 학과 구성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결국 영주의 4개 학과는 학생 모집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복절 임시 공휴일인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고 대구의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대구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낮 동안에는 맑고 더워서 비가 올까 싶었는데요. 저녁 무렵에는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요란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당장은 하늘이 맑아 보여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으로 최고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내내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연휴 기간 내내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광복절 대체 휴무를 도입하면서 오늘부터 3일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광복절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름용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사도 여는 등 광복절 연휴 손님몰이에 나섰습니다. 상품별로 최대 70% 할인 행사와 상품 70가지에 대해서 절반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광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일제히 광복절 마케팅에 돌입했는데 이런 행사에 나선 이유는 줄곧 꽁꽁 얼어붙어 있던 소비 심리를 조금이나마 깨워보기 위해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 4분기 메르스 여파로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세월호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광복절 판촉전을 꺼내들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해외 송금 외국인 815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주고 1945년생 고객 815명에게 캐시백을 주는 등 금융권도 광복절 연계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1945년생 고객에게 1만 원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광복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는 달리 찬바람이 불고 있는 소비 심리가 광복절 마케팅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광복 70년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이 오늘 수성못 일대에서 열립니다. 삼성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오후 2시부터 장조경제 플레이그라운드, 하나된 우리 신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등 4부로 나눠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광복 70주년을 축하하는 태극기 그래피티와 만세 삼창 데시벨 등 다양한 행사를 비롯해 장조경제 미래를 만나는 창업 캠프 발대식, 조수미, 세시봉, 악동 뮤지션 등 유명 가수들의 광복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특히 밤 9시 20분부터는 레이저와 불꽃 축제가 열려 수성못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임시 공휴일인 오늘도 시청 민원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청 민원실을 통한 여권 발급부와 진정, 질의, 인허가 업무 등 민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대구시는 임시 휴일에 민원실을 열게 되면서 시간 제약으로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경찰에 5번이나 잡혀가 고문을 받으면서도 항일의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잊힌 항일 투사가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민족주의 사회운동가 몽제 이원식을 재조명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경산에 사는 이광달 씨는 방 하나를 선친 이원식 선생의 기념관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선친이 감옥살이를 할 때 휴지와 보리죽으로 만들었다는 흉상과 각종 인물상들이 빼곡합니다. 금고 안에 고이 보관해온 자료들은 주로 옥중에서 작성한 것들로 아주 꼼꼼하게 당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양도 방대합니다. 민중을 위한 무엇을 그 계몽운동 이것을 해야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많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을 습득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여러 각도 면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고. 몽제 이원식 선생은 항일운동을 하면서 5번 검거돼 2번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원래 직업은 의사였지만 한의사이기도 했고 서지학자이자 장서가, 의학자, 평론가, 수학자로서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대에서 수사 평풍을 갖다가 이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원식 선생님 가짜라고 얘기를 판정을 내렸거든.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원식 선생님 의견이 맞았거든요. 학계에서는 이원식 선생이 남긴 항일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오래된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발간된 역사책에서도 그의 기록은 확인이 되지만 이원식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대구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그 주도한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보훈처에 의해서 그 복권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 선열로 인정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핵심에 있는 분들도 인정받는 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를 따지기 이전에 항일 투사들은 누구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들먹이고 좌익, 우익을 가르기보다 이제는 사실에 근거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항일운동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광복 70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 대가야 박물관과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가야 박물관은 올해 고문서로 옛 고령을 읽다 고령의 보물들이란 주제로 제12회 기획특별전을 열고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무료로 개관하는데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매 시간대별로 선착순 40명 한정으로 관람이 이루어집니다. 대구 중구도 오늘 향촌 문화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 보물소동과 꽃보다 아름다운 그 이름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물소동은 일본인에게 도굴된 우리 문화재의 실상을, 꽃보다 아름다운 그 이름은 위안부의 상처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열리는 가운데 향촌 문화관은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입장하면 1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면서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에 참가 인원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제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장은 주민 여론 수렴장이 아니라 불만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원전이 건설되면 자손 대대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을 들여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공청회장에는 전력업체 직원이 많아 보였는데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총 450석 중
개인은 신청자의 25% 이내, 전력회사는 35% 이내로 할당토록 하고 총 인원 초과 시 전력회사와 유관기관, 협회를 우선 배분토록 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6월 4일 예정 공고, 11일 신청 접수, 18일 공청회가 진행돼 생업이 있는 주민들은 공청회 참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졌던 그 6월 18일 공청회를 보면 276명이 기업체와 전력회사의 그 사람들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7차 전력수급 계획은 위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하게 배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주민들보다 발전회사 직원들을 더 많이 넣자 그런 생각을 거꾸로 반대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반핵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7가지 쟁점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정작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이 인정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위법 논란과 주민 반발 속에 진행되면서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광복절을 전후해 심야 폭주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지에 순찰차 78대, 사이카 22대 등을 배치해 폭주족이 나타나면 적극 차단하는 한편 검거를 한 뒤에는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폭주족으로 검거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광복절 오전 10시 30분 경북고등학교에서 대구 교육가족 토론 어울마당을 엽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구 교육가족 토론 어울마당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되돌아보고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이 시대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책도 찾을 예정입니다. 한편 영남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30여 명이 광복절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50km를 도보로 행진하는 광복 70주년 기념 무박 2일 국토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의 학과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행정계열 등 동양대의 주력 학과가 동두천으로 배치되면서 영주의 4개의 학과는 학생 모집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에 신설되는 학과는 2개 단과대학의 4개 학부, 12개 전공입니다. 공무원 사관학교 브랜드를 이끌던 행정학과 계열을 중심으로 공연 영상과 디자인 계열 등 수도권 학생 비율이 높던 학과들을 동두천에 배치했습니다. 신입학 정원은 400명으로 동양대 전체 정원 1,060명의 약 40%가 동두천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영주에선 패션 경영학과 등 4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항공비서학과 등 15개 학과 정원이 20에서 3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력 학과였던 행정경찰학부는 정원이 60%나 줄고 철도대학도 70명의 정원을 내놓게 됩니다. 동양대 학교 운영의 무게 중심이 영주에서 사실상 동두천으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건설 중인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는 최근 본관 부지의 오염 정화 작업을 끝내고 지상층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주 지역의 거센 반발과 도의회의 이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동두천 캠퍼스 개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의 인구가 지난 석 달 동안 2,700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 4분기 대구를 빠져나간 인구가 3,200여 명이었고 2, 4분기에도 2,700여 명이 줄면서 대구의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사이 755명을 비롯해 20세에서 24세 596명이 대구를 떠나 청년층의 대구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북은 1, 4분기에 4천여 명이 빠져나갔지만 2, 4분기에는 유출 인구가 173명으로 줄었습니다.
제12회 수성 건강축제가 오늘과 내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수성구가 대구시 최초로 대한민국 건강도시 인증을 기념해 마련됐는데 청소년 동아리와 유명 연예인의 축하 공연과 테마별 건강체험관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이었습니다. 또 갑상선과 폐기능 검사, 녹내장과 백내장 검사 등 무료 검진과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한창화, 이홍희, 윤종도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제2회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창화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경북의 재정 분야에서 굳은 역할을 해왔고 최병준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낮 동안에는 맑고 더워서 비가 올까 싶었는데요. 저녁 무렵에는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당장은 하늘이 맑아 보여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최고 30mm가량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대구와 경산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연휴 기간 동안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안개가 걷히면서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기 때문에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2도, 영천과 청도는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도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구미호와 김천은 32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은 17도, 한낮 기온 28도에 머물겠고요. 그 밖에 북부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2m를 일겠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